목적어도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세 번째 시간 목적격 보호인데 예를 들면 목적어만 있으면 한번 볼까요? I 그죠? call him. 자, 이렇게 볼게요. 이걸로 되면 문장이 완성될까요? 그를 부른다. 예, 좀 이상하잖아요. 그를 뭐라고 부르는데 I call him Tom. 그쵸? 나는 그를 톰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톰은 누구를 설명하죠? 바로 him,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 있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아이를 뭐라고 한다? 네, 바로 목적격 보호라고 합니다. 예, 오는 경우가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명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명사가 오는 경우 같은 경우 이름을 붙일 때, 네, 그래서 이 목적격 보호에 명사나 형용사가 오는데, 뭐 예를 들면 이름을 붙일 때 있잖아요. 그래서 call name 있잖아요. 이런 같은 건 누구누구를 뭐뭐라고 부른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115번인데 한번 볼게요. 사람들은 people call 부른다. 그녀를 뭐라고? 천재라고. 네, 명사 사용됐습니다. 그쵸? 이렇게 이름을 붙일 때 명사가 오는 거죠. 생각하는 아이들은 그쵸? 생각하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알렉스는 여긴다. 그쵸? BTS를 뭐라고? 네, 세계 최고의 팝 그룹이라고. 네, 보니까 얘네들이 같은 아이죠? 이때도 명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름이나 생각하기. 그쵸? 요런 경우가 있고요. 형용사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용사가 오는 경우에는 상태를 설명하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예, smartphones make our lives more convenient. 그죠? 이렇게 뭐예요? 스마트폰은 만든다. 우리의 삶을 더 편안하게. 얘는 목적격보로 형용사가 나왔네. 그쵸? 이럴 때는 상태를 설명할 때. 그쵸? 상태에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면, 그쵸?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뭐뭐라고 이런 식으로 예, 호칭 선택을 나타내는 동사에서 이게 명사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make it live 같은 거 있잖아요. 만들다, get 상태 변화시키다, 되다, keep 이것도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다음에 live도 마찬가지로 turn 바꾸는 거고 이럴 경우에는 무엇을 뭐뭐하게 네, 이럴 경우에는 형용사가 많이 나오죠. 항상 뭐 그렇다. 뭐 언어기 때문에 다 예외는 있어요. 그렇지만 좀 이렇게 많이 옵니다. 네, 그래서 명사도 오고 형용사 항상 그렇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consider 이런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think, find 얘네들은 다 생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는 찾다가 아니다, 생각하다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consider 뭐뭐라고 여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모르는 동사는 한번 해석을 찾아서 적어보세요. 네, 다 한 번쯤 했던 거여서 네, 그래서 명사나 형용사가 목적격 보호로 쓰인 문장은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고 뭐뭐 하다라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한국어로 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번역이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목적격 보호 정의해 볼게요.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 뒤에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죠. 그래서 뭐가 올 수 있어요? 명사구나 형용사구는 목적어의 호칭이나 상태 또는 목적어에 대한 주어의 생각을 보충 설명한다. 네, 그냥 쉽게 생각해 주세요. 목적어는 목적격 보호를 어떻게 한다? 예, 보충 설명해 주는 아이다. 네, 그때 명사와 형용사 사용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애들은 동사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이 동사들을 잘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와 동사 원형이 올 때도 있습니다. 네, 우리 한번 볼게요.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와 동사 원형은 목적어의 행동을 보충 설명하는 말이다. 동사에 따라 목적격 보호 형태가 다르다. 라는 건데요. 이제 보면요. 얘네들 다음에 want, ask, allow, order. 그쵸? 여기서 뭐 어려운 단어는 없죠? expect, cause, 야기하다. 네, allow, 허락하다. 그쵸?
advise 조언하다. 그쵸? 요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요런 같은 경우 expect 기대하다. 요런 아이들 뒤에는 to 부정사가 나옵니다. 요거는요. 주어가 무엇 하도록 네. 이렇게 원하다 그다음에 요청하다, 허락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만 하는 경우 얘네들은 좀 말만 하는 경우.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뭐뭐 하도록 하는 행동과 좀 시간이 있어. 좀 미래 느낌 난다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은 좀 말만 하는 거예요. 뭐뭐 하기를 원하다, 뭐뭐 하기를 지시하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때요? 시간이 조금 간격이 있는 거지. 명령하는데 조금 있는 거예요. 그쵸? 동사 원형은요,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사역동사예요. 사역동사. 그래서 동사 원형 나오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즉시 행동. 얘네들은 뭐라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뭐뭐가 바로 주어가 바로 뭐뭐하게. 뭐뭐하게 시키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들은 좀 어때? 좀 시간이 즉시 행동 요런 느낌인 거라. 즉시 행동. 그쵸?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좀 지금 일어나는 상황과 반드시 아까 말한 것과는 좀 다르게 투부정사가 있었을 때는 좀 미래와의 간격이 있다면 얘네들은 make, have, let 이게 사역동사잖아. 시키다 우리 그때 기억나죠? 목적어가 그쵸? 보니까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에 투부정사가 나오거나 동사 원형 나오는데 얘네들은 좀 즉시 얘네들 좀 미래의 느낌 난다고 했던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역동사는 시키다, 바로 즉시 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지각동사도 지금 CCTV로 관찰하는 느낌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거를 관찰하는 거라. 물론 이제 시제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뉘앙스 자체는 간격이 크지 않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혹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그래서 요런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헬프는 좀 예외적으로 둘 다 가능한 아이예요. 얘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얘네들은 네, 말하거나 그쵸, 말도 하고 지금 즉시 허락받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요런 애들은 help 돕다. 요것도 두 가지 쓸 수 있어요. 얘는 좀 예외적인 아이니까 기억해 볼게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그래서 선생님은 말하셨다. 그들이 뭐 하라고? 동사에 따라 결정되니까 told잖아. 그쵸? 그때 뭐 했어요? 텔의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to 부정사 사용했어요. The teacher told them to be quiet. 그쵸? 조용하라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하라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to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아이리스는 felt 느꼈다 somebody push her. 그죠? 그녀를 미는 것. 지금 막 일어나는 상황인 거지. 지금 일어나는 상황인 거야. 그쵸? 지금이야. 그래서 지금 CCTV로 딱 보이는 거지. 지금 막 능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누군가 그녀를 미는 것을. 동사 원형. 그쵸? 지각 동사 사용됐기 때문에 동사 원형 나왔습니다. 그쵸? A kind man, 친절한 남자가 도와줬다. 내가 길을 찾도록. 얘네들은 네,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좀 예외적으로 to 부정사 to find도 되고 그냥 find a way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건 좀 예외니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to 부정사나 동사 원형이 목적격 보호로 쓰인 문장은 목적어가 누구누구에게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하도록 네, 이렇게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항상 뭐예요? 동사에 따라 형태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동사를 정확하게 많이 접하시고 또 외워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정확하게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